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개정교육 과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이 내년에 고1이 되면 고등학교 수업과 입시 평가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 첫 번째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의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통합됩니다. 그 대신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이라고 불리는 7개 과목을 배우는데요. 공통과목을 배운 뒤에는 93개의 선택 과목을 마련해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고르게 됩니다. 대학처럼 스스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야 하므로 중학교 때부터 미리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둬야 효율적인 과목 설계와 일관성 있는 학생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화 두 번째는 내신 완전 절대평가 도입입니다. 일단 선택 과목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수형 등 공통과목 역시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종 결과는 7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변화 마지막은 수능체제의 변화입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크게 바뀌는 만큼 현재 중3이 수능을 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교육부는 앞서 수능 과목과 문항수 등 기본적인 틀뿐만 아니라 수능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생활과 입시의 3대 축인 수업과 내신, 수능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내년 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이 정시 수능 전형보다 고등학교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54개 대학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입학생 24만 2,790명을 대상으로 출신 고교 분포와 대학생활 적응도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비수도권 소재 고교 출신이 수시 학생부 전형을 통해 입학한 비율은 43.9%였지만 정시 수능은 29.4%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부 전형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도 입학생 6만 5천여 명의 2년간 평점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 전형 입학생들은 3.33점을 기록해 수능 입학생 3.17점보다 높았습니다. 전형별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도 학생부는 3.5%에 그친 반면 수능은 8.4%나 됐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와중에 나와 향후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학생들, 이제 내일, 4월 모의고사 또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또 중간고사가 진행될 텐데요. 일단 고3 되고 나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일단 하루하루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이들이 좀 잠자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되던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학생들은 좀 성실성을 좀 보여야 하는데요. 성실하다는 것은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늘 공부해야 할 그 시간, 공부해야 할 양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성실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죠. 오늘 이제 저희 그 3학년 3반 저희 학급 학생들하고 점심시간에 교정에 있는 그 벚꽃나무 밑에서 잠깐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 고등학교 교정에서 맞이하는 것도 특별하긴 하겠지만은 내년도에는 꼭 그 대학 캠퍼스에서 원하는 학교에서 이런 어떤 벚꽃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많이 바쁘지요. 계속 붙어 있는다 해서 이렇게 효율성이 안 날 겁니다. 요즘 같은 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주변에 자연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사회복지사, 경찰 공무원이고요. 좌우명은 후회 없이 1년을 보내자입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경찰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성공한 고3 남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사회복지사나 경찰 공무원이 꿈이라고 했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사회복지사는 어머니가 NGO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네, 어머니가 이리저리 일을 하시고 또 아무래도 그 일이 그러시다 보니 출장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캠페인도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네. 나중에 그런 데서 일하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경찰 공무원은 삼촌이 경찰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삼촌이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일을 하면 되게 멋있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 직업을 희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엄마의 꿈을 이을지 삼촌의 꿈을 그대로 이을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윤리와 사상, 편식, 수능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최진규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윤리와 사상, 수능, 글쓰기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진로하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과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 관계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윤리와 사상 쪽에 이렇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1학년 때는 사회 과목 성적이 비교적 썩 우수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5등급, 4등급 약간 향상되긴 했지만은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과목이 아주 군계 일학처럼 이렇게 빛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등급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은 우리 학생의 진로하고 또 학업 역량하고 이런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수능이라는 키워드는요.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는 사실상 교과나 비교과는 부족한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3등급을 유지하고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쉽진 않겠지만은 1등급 정도만 더 올린다라면은 2등급 정도면 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로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글쓰기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보면은 이 자유로 활동에 상당히 이제 특색 있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글쓰기와 관련된 건데 1학년 때는 이 글쓰기와 관련된 기초반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심화반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쓰기 내용이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논리적인 어떤 글을 쓴 걸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짐작을 하는데 우리 학생 혹시 이 글쓰기가 어떤 내용의 글쓰기를 주로 하는 그런 활동이었나요? 네, 글쓰기 기초하고 심화라는 게 네, 저희 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듣는 과목이었어요. 네. 과목이었는데 이제 집중을 안 하는 애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냥 선생님이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이제 원고지를 나누시면 그거에 대해 제 생각을 서술하는 식으로 하고 첨삭 받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2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주제로는 이제 굵직한 뭐 사회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 뭐 논하시고 뭐 이런 주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생기부에 그렇게 기재가 되었던 겁니다. 네, 그 생기부에도 그렇게 써주셨어요.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보면은요. 글쓰기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이제 당연히 있고요. 뭐 50분에 천자를 쓰는 건데 그 천자를 아주 무리 없이 잘 썼고 또 논제를 분석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글을 연결하는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수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어떤 큰 특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봐서 저는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오종훈 선생님의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수능, 정시, 논술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제시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보통 대학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 형태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에 따라서 어느 전형이 더 적합할 수 있고 덜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 경우를 좀 자세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학생 경우는 역시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좀 강점을 보일 것 같고요. 정시는 이제 수능 모의 성적이 역시 이제 학생부 성적보다 우월하다 보니까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시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능, 정시 논술을 꼽아봤습니다. 네. 서상원 선생님의 제시어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편식, 논술 능력, 수능 준비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우선 그 편식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학생이 그 1학년 때부터 사실은 학종 준비를 좀 꾸준히 해온 그 기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수상 기록이나 창체나 또는 봉사활동, 교과 세특 등에서 부분별로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잘 돼 있는데 한쪽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학종으로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행히도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방향타를 잡고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싶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은 사실은 논술 능력이나 어느 정도 글쓰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또 수능 최저 여부에 따라서는 논술 전형이나 또는 정시 전형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최진규 선생님 70점, 서상원 선생님 40점, 오종훈 선생님 6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4.5등급, 수학 5.2등급, 영어 4.5등급, 사회 3.8등급으로 평균 4.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6등급, 4.5등급에서 5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4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윤리와 사상 3등급, 사회문화 1등급, 평균 3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로 65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전략, 특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학생의 교과 성적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요 교과 성적이 4.4등급, 정교과 4.4등급 정도로 중위권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 교과 성적이 4등급 중반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적 중위권 대학 이상이죠. 학종을 쓰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 이제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수시에 도전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래도 내신 변별력이 좀 약한 수시 논술종이 좀 더 적합한 의미가 있다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학년별 추이를 보면요. 1학년 때 주요교과 4.6등급, 2학년 때 주요교과 4.3등급으로 소폭 상승하는 것은 더 돋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 성적을 보면요. 3월 학평 그 인문계 세경력 기준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국어, 수학, 탐구, 세경력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기준에서 4학년 누적 14%, 평균 3개월률 100분위는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을 가지고 서울시립대 정시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2016학년도 정시 성적이 나와 있는데 그때 평균 100분위가 90.8이었는데 학생이 81.8과 비교해보면 약 10점 정도 부족해서 아직은 이제 시립대 정시로 도전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네. 다만 이제 학생의 성적 상승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후의 성적을 더 상승시키고 또 일단 수시로 한번 도전해보고 나서 정시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논술 준비와 함께 수능 준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성적에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앞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학생부 교과라든지 종합을 가지고 이렇게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생각해 볼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이 될 텐데 논술 전형이 사실은 말이 그렇지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논술 실력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제가 질문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논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학생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실력을 쌓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이 이제 체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체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흘러가는 흐름상으로는 논술 전형이 맞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요. 서상원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 지원 자격 전형 방법 화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은요. 일단 사회 역량 등 인성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고교별 인원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의 그 논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 지원 자격에서 아마 우리 학생의 내신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추천 규정으로 봤을 때 여기서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40%를 준 것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4배수 논술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논술 60에 학생 교과 40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반영은요, 전 교과의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를 반영하는데 교과 성적 등급 점수로 보면 1등급에서부터 이제 1점씩 갑점을 하니까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은 수능 최저였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이 일단 학교에서 추천받는 것이 문제고요. 사실은 내신이 좋지는 않지만 내신보다는 논술 능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논술에 대한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논술 대비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논술 능력과 사실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논술 또 유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리 논술에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사실 인문사회 통합형이나 또는 인문사회 그 자료 해석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여기에는 뭐 서울시립대도 뭐 포함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사실은 논술을 준비하기 앞서서는 지금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출문제 출제 의도, 해설, 예시답안, 교과와의 그 연계 정도 등이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발행하는 논술 가이드북이나 또는 기출문제, 모의 논술 문제를 반복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이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논술 전형, 서상원 선생님과 오종훈 선생님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살펴봤어요. 최진규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부터 간단히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앞에서 이제 한 얘기긴 하지만은 역시 이제 학생부보다는 논술이 더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모의 논술을 통해서 출제된 그 유형이 실제 시험에도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모의 논술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 논술을 여러 차례 이렇게 써본다라면은 아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팁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추천 이유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는 교과 성적 20%의 이제 비교과인데요. 비교과는 이제 출결과 봉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0%고요. 그 논술 60%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는 이제 한 개 과목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3개 등급 합이 5니까요. 상당한 실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는요. 사회문화가 1등급이고요. 3월 달에 영어 2등급, 국어 3등급입니다. 6등급이거든요. 한 등급이 지금 부족한 그 경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라면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쟁률이 46.6대 1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이죠. 이거는 13.9대 1로 대략 한 3분의 1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이 언어 성적을, 즉 다시 말하자면 국어 성적을 보면 이 학생의 이제 논리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3등급대 수준에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라든지 아니면 동국대라든지 이런 학교들하고 비했을 때 중앙대의 그 내신 반영률이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중앙대가 200점 만점에 이제 우리 학생 내신은 현재 2.4점이 감점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 거죠. 네, 최진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 사회복지학부입니다.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도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손과 손을 맞잡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심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문화적인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국내의 뭐 농촌의 삶, 또 어촌의 삶이나 아니면 산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삶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외국의 어떤 여행도 단순하게 어떤 문화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인데요. 좀 저희가 창의적이고 기획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용자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편의 어떤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일반 어떤 시민들이 어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각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어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하는 것도 사회복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좀 더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과 서상원 선생님께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먼저 오종훈 선생님께서 추천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먼저 그 전형 방법부터 살펴보면요.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교과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주요 경쟁대학이나 그 여타대학과 좀 다른데요. 일단 영어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 나형, 탐구 그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합 6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3등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영어가 빠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논술 전형에서도 많이 강조하듯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 비교과가 좀 준비가 덜 돼갖고 수시험 썼으면 참 불리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논술 전형은 어쨌든 어떤 경우는 교과만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비교과를 반영하더라도 출결 봉사만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부 비교과가 잘 준비 안 됐다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 도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 이유를 먼저 설명해드리면요. 학생의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면이 이제 예측이 되었고요. 또 교과 성적도 전년도 합격자 평균 성적과 비교했을 때 그게 3.8등급 됐는데 학생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만큼은 전형 명칭이 뜻하듯이 논술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에 유의해서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상원 선생님께서도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오종훈 선생님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네. 일단은 주로 뭐 2.5에서 3.5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합격한다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과 차이가 거의 없고요. 현재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저 기준 충족을 하면 실질 경쟁률은 이제 많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의 그 생기부를 보면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이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앞으로의 진로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